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충격, 고통, 몰락 이런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매우 아름답고 멋있고 부드럽고 우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매우 추악하고 매우 더럽고 비열하고 악랄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꽤나 무서운 곳입니다. 살벌한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자유, 화려족을 얘기하는 이들은 전부 다 사악한 악인들입니다. 쓰레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털어먹고 그들을 몰락시킬 악인들, 악마들이다 라고 봐도 될 거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참 지저분하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국토부에서 컨트롤하는 그 실거래가 시스템이 가짜입니다. 또한 미분양 관련해서 미분양 지표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건설업체들이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보증하거나 검증하는 기능들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지표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교란시장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앞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고받은 이전 정부에서 아무 짓을 안 했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악과 쓰레기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뒀죠. LH공사의 그 내부 직원이 유튜브로 나와서 수백만원, 수천만 원을 벌었지만 그가 제대로 처벌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담동 누구누구 이러면서 되게 유명하게 나왔던 이가 있습니다. 스포츠카를 자랑했던 이죠. 근데 그가 제대로 처벌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정관예우 변호사를 사서 법꾸라지, 법을 피해 나간 것들이 나왔죠. 되게 웃긴 건 청담동 투자고서라고 얘기했던 그는 언론에 뉴스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돈 주고 샀겠죠. 언론 기사 틀어막았겠죠. 그리고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대로 된 취재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를 그렇게 빨리 풀어준 정관예우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판사는 누굽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까발려져야 되고 그렇게 사기치고 나쁜이 됐던 쓰레기들이,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나라 대통령도 그리고 고위직도 관료도 정치인도 기업인들도 온갖 재벌과 족벌과 기득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불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게 달콤하지 않다라는 거죠.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에게 달콤하게 얘기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악마들입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면 호구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 형사, 소송, 고소한다고 해서 금방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처벌을 해도 손해봤던 사기당한 금액을 회수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계속 움직이다 보면 변호사 그리고 법무사 이런 사람들을 배만 불려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모기지론 금리도 10년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미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8.3% 4월달 소비자물가지수 8.3%로 나오고 난 이후에 미국이 연준이 계속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또한 미국의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실행할 텐데 그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한국과 같이 외부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나라들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보통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앞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입니다.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 3년에서 5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살벌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순진한 양이 야생에 내던져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집도 잃고 직장도 잃으면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잃으면 그냥 막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시장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그 시장에서 호구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라는 거죠. 평범하게 사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삶의 현상은 살벌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경제적인 불황은 자본주의의 무자비함을 드러내 보인다고 합니다. 한번 추락하면 아무도 돕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카페에 매물이 홍수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내가 잘 산다, 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소리 소문 없이 돈 뜯기고 살인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다는 티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돈이 없으면 또 돈이 없는 티도 안 내야 됩니다. 돈이 없는 티가 나고 빚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주변에서 괴롭히는, 가스라이팅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참 어이없는 세상이지 않냐라는 거죠. 빚이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정말 축복이다. 함부로 빚지지 말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욕심과 무지가 합쳐지면 인생이 한순간에 몰락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철저히 현금을, 돈을 목숨줄로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 대폭등이 온다고 합니다. 나라 대통령이 공약을 다 파기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삼성전자 주식사라고 계속 꼬드기고 있습니다. 개수작이죠. 오너가들이 팔아야 되는 주식을, 외인들이 팔아야 되는 주식을 개미들만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경제적인 전쟁이 터져 있는 상태죠. 지금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살벌하죠. 지금은 함부로 남들과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면 됩니다. 오직 현장과 자신의 발품, 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거죠. 이렇게 사는 게 괴로움보다 100배 낫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일본처럼 따라갑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고 남들의 사정 따위를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당장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살인당하든 도둑질을 당하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왜냐? 함부로 있겠다가 되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평범하게 살 공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삶을 쉽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죠. 차분히 살아야 됩니다. 착실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은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숨죽이고 어떻게든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걸 정말 감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저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죠. 단순 계산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해서 뭔가를 얻을 거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까불다가는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꽤나 힘들고 꽤나 무서운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조급해하고 남들이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조급함에 휩쓸리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여유 부리고 싶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당에 가서 가격표 보지도 않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식당에 가면 가격표는 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뒤통수 맞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부자들이라고 푼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자일수록 푼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된 거라는 거죠. 함부로 여유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치 보고 주눅 들어서 사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나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는 이들이 결국 사기당하는 가장 쉬운 대상이 되는 거죠. 대기업의 임원으로 상무로 전무로 부사장으로 사장으로 있던 이들이 사기를 대려 더 많이 당한다는 거죠. 대려 밑바닥에서 악착같이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산 사람들은 함부로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죠. 물론 가난하다고 사람이 좋고 부자라고 악인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평범하고 착실하게 무난하게 잘 살 수 있는 중산층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세상을 사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 함부로 욕심 부리면 그로 인한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절대로 그냥 괜찮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고아가 아닌 다음에야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거나 혹은 자식이 있는 어머니이거나 형제자매가 있는 핏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